해보겠습니다.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 네. 이 책이 전형적인 자기계발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진짜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죠? 아니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될 거를 알려주는데 책 한 권으로 얘기해준다? 그거 읽으면 부자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정말 근본적인 이치가 무엇인가? 정말 붙잡아야 될 패턴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결국은 부자 올라타는 법이라는 건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부자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야 될 건. 부자 마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이 사람한테.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책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준다?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야겠네. 욕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좀 편집해야겠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나 혼자 내가 다 먹고 말지. 그리고 부자 돼서 내가 떡떡거리면서 살지 누가 하겠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부자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단위가 비싸요. 강의가. 여러분 제가 모 연구소에서 다닌다고 얘기되잖아요.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투자하고 오셔요. 다 투자라고요. 투자. 그러니까 정말 돈을 가르쳐주는 법은 공짜로 베풀거나 가격 싸게 베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에는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요. 오랜 동안 학습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부자가 돼도 금방 가난한 사람. 왜 복권 맞은 사람들이 인생이 폭파 당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땅부당 된 사람이 왜 폭파 당하겠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자기 재산이 물려받은 분이 많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제가 뭐 어디에 살잖아요. 그쪽 거의 땅이 자기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팔아먹었대요. 뭐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더라고요. 부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셋이. 그 아버지가 재산만 물려줬지 부자 마인드셋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왜?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없죠.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인데 뭐 그걸 마인드셋은 뭐가 필요 없어. 이미 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순서로 부자 마인드셋을 이걸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기가 이 기준에서도 부자인데 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로 자꾸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행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부자 마인드셋을 초점해서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 마인드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각, 당연히 플러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이 패턴이 되고 그게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묵혀져서 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틀려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네. 여러분 부자를 경험 못 해보셔서 그렇죠? 저는 인생의 행운게 부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 직업도 원래 그랬고 이상하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종교적으로 설명하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나한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제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행운도 없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죠. 감사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책을 이렇게 계속 읽고 뭔가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해. 방법만 저도 찾았죠. 왜 이게 방법을 찾아야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개망했어요. 애들만. 방법 찾다가. 예, 제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갈 때도 열나 공부했거든요. 개망했어요. 방법 찾다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죠. 개망한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쟁피하게. 이것도 잘라야겠다. 영상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거 아무리 해도 이게 없으면
그거를 못 헤쳐나가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다 잘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동산도 그렇고 다 그렇고 자산시장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게 내가 운이 좋아서 번 건지 아니면 아주 나빴는데도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번지 그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부자 되신 우리나라 부자 되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성장 때 다 번 거예요. 특별히 뭐 IMF 후에 또는 2008년 후에 뭐 이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그 해에 딱 번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 투자했는데 물론 내가 신경 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움직일 때 간 거죠.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잖아요. 위기에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 위기를 그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 또는 그 위기에 맞았다가 일어나 본 사람이 아니면 그런 큰 위기들이 올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공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건 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예요. 하나의 이야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짠다 그랬죠? 요즘은 뭐 시나리오한 얘기를 잘 이해하니까 우리 최 소장님이 워낙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해서 책들이 전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없었는데 우리 최 소장님이 기여한 거야. 한국에 시나리오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영국 대본에서나 시나리오를 얘기했지 무슨 경제에서 시나리오를 얘기 안 했다가 지금 다 얘기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예요. 심지어는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비해 놓으시고 이런 부자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서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부자가 된 사람하고 늘 돈이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부자가 된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하나 딱. 이런 얘기야. 네, 정확한 자기개발이죠. 자기개발서의 목표. 이거 얘기 안 하면 자기개발서 아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이 자기개발서 형식을 띠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저는 제가 뭐 다 그렇지만 젊어서는 사회주의 경향을 띠잖아요. 생각이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고 사회가 정의로우면 좋겠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본주의가 갖는 강점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겠어요. 물론 그게 조정이 돼야죠. 근데 이제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럽처럼 못 가요. 소득 수준이 안 높잖아요. 그렇죠? 물론 글로 가는 방향은 명확한 목표는 맞지만 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고요. 자본주의를 더 학습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들은. 왜냐면 우리 시스템이 전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죠. 근데 뭐냐면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목표 그리고 얼마나 큰 그림이 있는지 그림이 명확함이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거죠. 그림 없이 그냥 내가 잘 버니까 쓴다. 잘 버니까 한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죠. 다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움이 경제 봉쇄되니까 내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인 줄 알았는데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심지어는 출근을 못할 가능성도 생겨본 거죠. 그렇죠? 명확한 목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명확한 목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명확하니 붙었어요. 이게 목표에. 그냥 목표만 갖는 거를 굉장히 얘기하는데 자기 개발서에서는 이 단어에 좀 더 여러분 생각하세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그림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제가 이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단계도 있고 밟아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분기점의 분기에 대한 그 단계의 분기에 대한 신호도 생각해 놓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거든요. 하나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겠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걸 얘기하는 거야. 명확하다는 거. 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뭘 해? 이 단계에선 지금의 단계에선 이걸 해야 된다. 준비. 그 다음 그림에선 이걸 해야 된다. 큰 그림만 다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걸 나누어서 명확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위험할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 다시 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리스크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야 리스크 회피를 하죠. 내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때에도 어떻게 돈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게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이야. 부자 마인드하고 부자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부자죠. 저는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했는데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의 핵심이 뭘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뭘까요? 책에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에 올라타는 법 해갖고 어우씨 부자 그런 열차만 알아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떤 열차인지 설명을 안 해요. 이 책에서. 내가 그 열차를 알아보려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 열차에 어떻게 타지? 여러분 이 책 읽고 어떻게 타야 되겠어요? 부의 열차가 어떤 거예요? 열차는 뭔가 환경이 있고 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과 이거 함께 하라고 하는데 돈 벌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꾸로 물어보라고 해줄 것 같냐고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어떻게 그거 같이 해줄 거예요? 안 해줘요. 귀찮아서. 누가 해줘요?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탈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부의 열차를 알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열차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환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지고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부의 열차의 핵심. 어떻게 갈아타고 어떻게 올라타요? 첫 번째, 인맥이죠, 인맥. 두 번째는요, 인맥이죠. 세 번째는요, 인맥이죠. 인맥이 다 한 거예요. 인맥이 부의 열차예요, 인맥이. 다시 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은 부를 만들 수 있고 부를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인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쵸?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의 열차? 환경?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우연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열차인가 아닌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게 유혹의 돈인지 그게 정말 나를 부자로 데리고 갈 돈인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에 어떤 마음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예? 낭떠러지가 가게 하는 돈일 수도 있고 나를 부하게 태워갈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기준은 뭔데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면 돼요. 인맥을 보면.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내 주위에 부자가 많아요? 그럼 난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새도 같은 종류끼리 뭐 어울리잖아요. 그냥 일반 원리예요. 계급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부자끼리 막 그러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건 비난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끼리끼리 되는 게 그냥 상태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배려 있고 자기가 부자인 걸 그렇게 티 안 나는 이거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도덕을 넣지 말고 기준을 넣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부자예요? 오케이, 나는 부자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내 주위 사람이 다 가난해요. 근데 내가 제일 돈이 많아. 부자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부자가 아니라면 못하겠지만 모르겠어요.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맥. 제가 그랬죠. 부자일 때는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방법이 있어요. 이 위험을 피할 때 어떻게 피할 건데 나 혼자.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다 자본주의 나쁜 점인데 여러분 아파보세요. 예? 여러분 큰 병원들 가보세요. 정말 큰 대학병원 가보세요. 아픈데 내가 입원해갖고 수술 받으려고 그러면 줄 서 있어요. 유명한 최고의는 수술 날짜도 의사 선생님은 몇 달씩 밀려 있어. 그래서 내가 죽는 병 아니면 막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당장 위급해갖고 지금 오늘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순서가 바뀔 수 있어. 그날에 또 이게. 그럼 뭐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 하나 알면 죄송합니다.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맥 의사 선생님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알면 예?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병실도 잡아줘요. 빼서. 그래서 우리가 3명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맥에 가장 중요한 거 변호사. 좀 아주 소승이네요. 변호사, 의사. 그리고 또 누구 한 사람 누구죠? 예? 변호사, 의사. 사람 있냐고요. 되게 소중한 거. 그래서 5남이 모임에서 서로 소중히 인맥을 여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금전관계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금전관계로 모이면 자기 속을 다 숨기고 모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 자기 얘기가.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정말 책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책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고 또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계속. 거기다가 제가 웬만하면 제가 멘토가 까칠스러워서 웬만하면 잘라내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 이게 나쁜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저 때문에 여러분 걸러지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이게 쉬운 건지 같아요? 그렇게 걸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천사 컴플렉스가 있어서 매번 상처받아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나 때문에 버리려고 해도 원래 태생이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예. 차분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나 다시 회귀를 해야 되나. 제가 원래 역삼동 살았거든요. 계속 내가 강남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차분함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준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처음 뵐 때 분명히 선물을 사갑니다. 이게 쉬운 거, 이게 선물을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정보가 없으면 제가 만약 싸구려 물건을 사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돼요. 정보를 잘못 알고 좋아하지 않는 걸 줬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전 준비가 정말 좋은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예? 고기 좋아하는데 야채 좋아한다고 야채 가보세요. 이게 완전히 아무리 비싼 야채집이 안 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쌉니다. 고급 가면 안 싸요. 야채집 데리고 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 채식주의자인데 그걸 모르고 고깃집 데려가봐요. 인간관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게 그분께 있어요. 그런 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뭐에 중요시 여기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안에 업데이트 돼요, 업데이트. 가만 보니까 사람은 변해요. 환경이 적응하고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항상. 질문을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멘토님 만날 때 질문을 가지고 가요, 항상. 그분 만나기도 힘들어요, 개인관계. 제가 누구를 자꾸 얘기해서 이제 그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나기 힘든 분을 나한테 시간을 내서 만나줘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 귀한 시간에 질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질문을 갖고 가야 돼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를 하고 선물을 하면 뭘 했냐? 그 답을 얻어오는 거죠. 답을 얻어오는 거예요, 답을. 이게 중요해요. 자, 하면 할수록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해요. 인간관계론,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 책에도 할 거예요. 근데 좀 두꺼워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시죠? 멘토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 책이 두꺼운데 과연 읽으면 몇 명이나 납작해질까? 이게 생각이 되니까 못 참겠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컴플렉스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무도 대답 안 해. 그 얘기죠. 예, 그래도 쉽고 좋고 재밌고, 의미 있고 감동받는 책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쉽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이런 책을 한꺼번에 있는 책은 정말 인생에 몇 권 없어요. 그래도 제가 몇 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몰라요. 그런 책을 만나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네? 여러분은 뭐 책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그냥 당연하시 여기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제가 비싼 클래스 가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돈 내면서 배우면서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게 전부라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부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 책 소개받은 게 전부예요. 그분이 해준 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좋은 책을 단돈 얼마에 겨우 소개시켜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안 하시면 그냥 카페 가시라고. 카페 가서 소개받죠.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만큼 그게 각인될 것 같아요? 천만에 각인 안 돼요. 제가 아무런 코치도 안 하고 제가 액센트도 안 주잖아요. 평평한 거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다 소개시켜 이렇게 던져놓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정도가 되면 뭐 저랑 안 해도 되죠. 저랑 비슷한 클래스인데. 저한테 와서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나도 알아보면 그럼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책 소개시켜주는 게 전부예요. 독서 프로그램. 여러분 잘 가르치고 제가 스킬 안 가르쳐준다고 생각도 하고 뭐 저랑 몇 번도 스킬을 해봤잖아요. 근데 스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기 탐구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의미가 틀려요. 인생의 책 한 권을 만나보십시오. 저를 얻고 다니게 될 거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알게 분간이 안 갈 수 있어요. 좋은 책이다, 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한 권 때문에 인생이 여기에서 밖에 올라타게 돼요. 이런데 올라타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 그래서 인간관계 시간이 왜 이렇게 나요? 여러분 이 필터는 꼭 갖고 오세요. 자, 이걸 질문을 거꾸로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그래서 제가 해주려고 난 이런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사람 만나면 즐겁게 해줘요? 분위기 좋고? 나를 만나서 돈을 벌게 해줘요? 나를 만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인간관계에서 괜찮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이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덕 빼고 그냥 그거 자체로 보면 유유상종. 내가 이런 사람 되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되면 이게 없어져요. 저는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너무 진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리고 돈 벌게 해주는 사람, 나는 누가 날 돈 벌게 해줄까 옛날에 맨날 봤는데 요즘에는 이걸 선택해요. 저 사람 벌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 와요. 보다 아니다 그러면 또 업데이트 하는 거죠. 항상 업데이트 또 해요.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타겟이. 네. 그래서 어려워도 후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꼭 내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부자가 되는 법, 올라가는 법, 이분은 딱 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빨판상어의 법칙. 뭐 이게 다 흐름이잖아요. 그럼 정말 부자인 사람에게 빨판같이 갖다 붙여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필요하다고 나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경상도 사나이 말로 나 도와줘. 야, 빨판 상황이 전략 훌륭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 달라붙는 게 유조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조선이면 패망하는 거예요. 먹던 다 굶어 죽어요. 그걸 구분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거를. 책을 읽고 함께하고 물어보고 부딪혀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성 모임 하다 보니까 나는 소극적이에요. 소심해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분들 막 계속 그런 얘기해요. 네, 또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소극적이고 소심한데 다 배려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천만에요. 자본주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신들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지 왜 거꾸로 하냐고요. 그런 사람? 네 하고 많은 거죠, 제가. 안 그렇겠어요? 그게 뭔 필요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소심합니다. 좋아요, 적는 거. 마트 그러나 정말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안 쓴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이걸 쓴 사람과 안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빨판 상어의 저장.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붙을까? 어떤 사람을 멘토로 만들까? 그리고 어떤 부자들을 할까? 새겨볼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질까? 이게 부자의 월착의 오력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